치과에서 흔들리는 치아를 뽑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아 치아들이 밀려 주저앉는 등 상태가 악화된 후에 다시 치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두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공포증을 극복하고 치아 건강을 되찾는 방법,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저도 그런데요. 사실 치과 가기가 좀 무섭다 보니까 네네. 미루고 좀 미루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신가 봐요. 예, 네. 아무래도 뭐 치과 하면은 무섭고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세 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치과 공포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치과에 처음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 내용과 내원외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좀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은 좀 편안해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 치료가 가장 힘든 이유가 마취 행위에 관련이 돼 있는데 컴퓨터로 천천히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과거의 치과에서 너무 안 좋았던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에 의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역치가 낮으셔서 작은 통증에도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하는 수면 치료 또는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과 치료는 공포증 없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국소 마취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턱을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턱관절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수면 치료 전 좀 체크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수면 치료 자체가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셔서 아실 텐데 치과에서는 그 소량의 양을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상황은 치료 받으실 분의 전신질환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만약 전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수술 당일날 수면 치료를 하실 때 피 흐름에 관련되는 혈전 용해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만 용법대로 드시고 오시면 안전하게 치료가 되실 수가 있고 환자분들의 이 구강 구조가 개개인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조건들에 맞는 충분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선택하신다면 안전한 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절개하고 꿰매는 게 좀 많이 줄었죠. 네네. 네. 이것 때문에도 좀 두려워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가 네. 치아가 빠졌을 때 인접한 양쪽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수복하려면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잇몸을 절개해서 어쩔 수 없이 턱뼈를 노출시키고 심을 거냐 아니면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심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턱뼈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했고 노출된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홀을 넓혀가는 드릴링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완성이 된 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턱뼈 노출을 막기 위해서 벌려놨던 잇몸을 다시 꼬매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절개 없이 바로 드릴링을 해서 홀 형성 과정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는 저렇게 쉽게 끝날 수가 있고 앞에서 보신 동영상과 지금 동영상의 차이점은 턱뼈를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한 시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 완전 틀니를 끼우시는 분들한테 가장 만족도가 높으신데 네. 그 이유는
틀니에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실 때 혀가 움직이면서 틀니를 밀기도 하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편감 때문인데 화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틀니를 앞으로 장착하지 않기 위해서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잇몸을 절개하고 심은 겁니다. 그래서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절개한 만큼 피가 많이 날 수 있고 턱뼈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많이 부을 수가 있고 그리고 통증도 그만큼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심게 된다면 턱뼈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붓기, 출혈, 통증 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절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해서 무절개 방식으로 시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어떤 절개냐 무절개냐에 따라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편해하시는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통증 걱정 없이 편하게 치과 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렇게 잇몸 절개하지 않고 네네. 어떻게 보면 펀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절개 네. 없이 하는 방식으로 통증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래턱 아까 틀니를 쓰신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위턱에 이렇게 틀니 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예. 수술이 좀 가능하십니까? 네네. 보통 이제 틀니를 장착하시면 네. 이 턱뼈가 처음에는 잘 맞는데 네. 해가 감에 따라서 이 뼈가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틀니가 이제 덜그닥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틀니를 처음 장착하시고 한 6개월 정도 되셨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있으신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턱뼈가 주저앉으면서 이제 불편감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틀니를 몇 년 장착하신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냐에 따라서 절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운이 좋게도 이 오래 장착하셨지만 턱뼈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시면 무절개 방식으로 가능하시거든요. 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실제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개 없이 홀만 형성을 하고 임플란트가 형성된 상태에서 당일날 고정이 잘 된 경우에는 그림처럼 이제 기둥을 만들고 미리 만들어졌던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를 계획하시느냐에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펀칭으로 절개 없이 편안한 수술이 되실 수도 있고 실제 화면에 보시는 분을 보시면 68세의 고혈압 환자분이셨는데 네. 5년 동안 이분이 틀니를 계속 장착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리고 내 몸에 이런 어떤 쇠가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안 아플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을 여러 가지 검색하셨다가 네. 주무시면서 치료하면 되는구나 이 방식은 알고 이제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분처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중에 혈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수술이 상당히 좀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주무시는 동안 하단의 그림처럼 8개의 임플란트를 아래턱, 위턱 해서 16개를 절개 없이 이제 펀칭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좀 의식을 찾으셨을 때는 본인께서 벌써 수술이 끝났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수술 과정을 전혀 무의식 세계에서는 인지하지만 인식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무시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끝나고 다음날 아프지 않으셔서 이제 소독도 안 오시고, 2주 후에 검사했을 때 아주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는요, 네. 몇 개월씩 임플란트가 걸렸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뭐 1년에 가깝게까지. 네네. 근데 요즘 많이 좀 줄었죠. 네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IT도 개발되고 네. 신소재 개발 때문에 기간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불구하고도 아래 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 2, 3개월의 시간이 돼야만이 뭔가 진지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위턱의 경우에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됐는데, 사실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 씹는 저작압을 견디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간혹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일주일만 해도 이제 완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후가 좋은 사례인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폭이 좋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절개하지 않고 이제 무절개 방식에서 심었고요. 식립이 끝난 상태에서 임플란트에 측정을 해봤을 때 네. 고정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미리 본을 뜨고 일주일 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철물, 위에 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 안에 2번의 내원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네. 모든 분들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만 현재 가능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30%, 40% 이런 어떤 성과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화면 보시게 되면 이분도 이제 42세 된 남자분이셨는데, 고혈압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도 이제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혈압 문제 없이 이제 수술이 잘 끝나신 경우가 되겠고, 하단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5번째 치아 양쪽이 빠지셨고, 네네네. 2번째 사진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은 3, 4개월 기다리고 보철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기계로 측정했을 때 결합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식립한 당일날 본을 뜨고, 3번째의 사진은 일주일 후에 완전히 완성해서 장착을 하신 분이 되겠고, 이분의 경우에 이제 신기술로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기다려서 만든 거 임플란트에 비해서 뭐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쓰고 계신, 계속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손실됐거나 또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기 내가 이가 운니가 2개가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해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일을 하면은 병원에 가면 일을 해주겠지만 그 이에 대한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이가 좋다, 뭐를 해야 좋다. 그 이름이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한번 이제 정확히 혹시 어떤 네, 그 상담을 빠지신 2개의 위치가 예. 이 앞니 쪽이신가요? 어금니 쪽이신가요? 아금니. 어금니 쪽이요? 예, 아금니. 아예 2개가 어금니. 빠지신 거예요? 아니, 부러져가지고. 예. 부러졌어. 예. 부러져서. 부러져서 빠졌어요. 그 일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시던가요? 예, 발치. 부러져서 병원에를 갔더니, 예. 그 옆에니까 사랑니 필요 없으니까 그거까지 네. 빼가지고 2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아를 그러면 사랑니까지 총 3개를 빼는 걸로 진단을 아니요. 받으신 건가요? 1개가 부러졌는데 옆에 걸 빼라고 그래서 2개가 빠졌어요. 사랑니하고 부러진 니하고 2개인가요? 예. 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신 대로요.
예. 보통은 이제 치아가 이렇게 하나가 빠지시면 인접한 치아를 깎아서 3개를 씌우는 브릿지라는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셨을 때는 수명이 한 7년마다 교체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예. 문제점은 멀쩡한 치아를 약간은 좀 깎아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손상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좀 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사랑니하고 그 아랫니하고 안 뽑으신 상태라면 예. 잘 알아보시면 치아를 뽑으면서 당일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하고 동시에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면 시간과 수술 횟수가 그만큼 줄을 수가 있고요. 이왕 뽑으신 상태라면 화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잇몸을 절개하는 방식이 아닌 구멍만 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마 임플란트 어떤 종류를 써야 되나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그 외국 제품 위주로 한 15년 전만 해도 썼고요. 요새는 국내 제품이 외국 제품보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 한 50여 개 업체 중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는데 한 대여섯 군데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삼성과 LG 이런 식으로 명칭은 틀리지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듯이 대한민국 치과의사 모든 분들이 이왕이면 그런 어떤 검증된 임플란트를 쓰기 때문에 그 제품은 크게 중요시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품보다는 생산된 지 2주 이내에 좀 신선한 임플란트를 쓰면 훨씬 더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위에 씌우는 재료는 예전에는 금리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깨지지 않으면서 색깔을 맞추는 지로코니아라는 보철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답은 포괄적으로 이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건의해 주신 대로 또 이렇게 보철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금보다는 지로코니아. 지로코니아. 네, 네. 이런 또 선호하고요. 또 임플란트도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외제께 좋았다고 많이 하지만 예, 예. 요즘에는 국산에도 좋은 품질의 임플란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치료해 주신 대로 한번 잘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하네요, 정말. 예. 50여 개나 있는지 몰랐어요. 예. 국내 업체가 한 50여 개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마다 네. 삼성이나 LG 이렇게 보시면은 왜 휴대폰 살 때 장단점들이 어떤 있죠. 분들은 네네네. LG, 어떤 분들은 삼성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과 원장님들 중에서 그 장점만을 취득해서 나는 O 사 거 써야겠다. 나는 뭐 D 사 거 써야겠다.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병원에서는 그 한 대여섯 가지 재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이 보폭이라든가 어떤 그분의 연세 이런 거에 맞춰서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써주시는 네.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삼성과 LG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하면 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도 사실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 잘 모릅니다. 병원의 그 원장님을 좀 믿어주시고 원장님한테 맡겨주신다면 단 그 병원이 좀 임플란트 전문적인 병원이 돼서 여러 회사 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분의 잇몸과 특성, 연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맞는 재료를 쓰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플란트에도 이 신선도가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신선한 있거든요. 임플란트라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된 지 한 2주 네. 이내에 임플란트를 쓰면 네. 피가 와서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피가 많이 달라붙어야지 어떻게 보면 치아와 내 몸이 한 몸이 빨리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를 안 여쭤봤어요. 예. 왜냐면 연세가 한 65세 이상이시면 의료보험 혜택도 이제 두 개까지 받으시는 받을 거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받으실 수가 있는 있습니다. 거겠죠. 예. 시술을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치아 개수도 좀 적고 하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라는 생각이 좀 오히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브릿지 형태의 네. 비용보다
65세 이상 되신 분 중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안 하셨다면 네. 오히려 임플란트 하시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정말.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지는 장점이 있으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또 수술 횟수를 좀 줄여서 또 내원 횟수도 줄여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나 언제 또 수술해? 언제 네. 또 치과 가야 돼? 이러면 네.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네. 네. 사실은 저희 치과 의사들도 이 스케일링 하려고 올라갈 때는 좀 긴장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모든 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치료할까 여기에 아마 많은 주안을 두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적으로 치아가 이제 아파서 치과에 가셨을 때 치아를 갖다가 최대한 신경 치료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해서 본일을 살려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부득이하게도 본일을 뺄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이 뺀 치아를 좀 전에 상담 전화 주신 분처럼 임플란트를 시술을 할 때 치아를 빼고 몇 개월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하느냐, 치아를 뺀 날 아예 임플란트 시술과 뼈 이식까지 하느냐, 굉장히 스트레스도 줄이고 수술 횟수도 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치아가 안 좋으셔서 이를 빼시게 됐는데 네. 턱뼈 조건이 너무 안 좋으셔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잇몸 절개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해서 뼈 이식을 한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을 다진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네, 이를 이 시키기 위해서. 다져진 굳어진 상태에서 이제 8개월이 됐을 때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예 치아를 갖다가 뽑은 날 컴퓨터로 잘 분석을 해서 심을 자리를 선택을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그날 심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턱뼈에 지금 노출된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해주는 거죠. 방법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예, 그전엔 예. 땅을 다지고 나서 다지고 나서 심었다면. 기다려서 네. 심어서 8개월이라는 시간도 걸리고 3번의 수술을 했는데 네. 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한 번의 수술과 이제 시간도 8개월이 아닌 수술 발치 당일로 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위에 2장의 그림과 밑에 4장의 그림의 결과는 똑같은데 네. 수술 방법이 좀 틀린 거거든요.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은 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2장의 사진으로 모든 게 끝났는데 네.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고 다음 날 꼬매놨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되고 일주일 후에 실밥을 끓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뼈 다지는 과정을 하고 네. 그날 이제 또 꼬맸기 때문에 2번째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소독하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끓이고 그로부터 또 5개월이 지난 치아를 뽑은 지 8개월이 돼서야 마지막 임플란트 심는 3번째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2장의 그림과 밑에 4장의 그림 차이는 똑같은 과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를 뽑은 당일날 한 번의 수술로 하루에 끝낼 건지 아니면 8개월이라는 기간도 걸리고 잇몸 절개하고 꼬매는 것도 3번씩 가져갈 건지 이 상황에 따라서 치과 치료는 당연히 수술 횟수가 줄고 시간이 줄으면 그만큼 편안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쪽, 위쪽이잖아요. 네네네. 네, 여기가 이제 상악동이라서 좀 비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와 네. 관련된 좀 사례가 있을까요? 예, 예. 네. 이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네. 저희가 보통 상악동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전화 주신 분이나 아니면 이 위턱의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뭐 상악동 거상술이다. 상악동을 올리고 뼈를 넣는다. 위쪽에 뭔가 뼈를 넣는다 하는데 그 과정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를 갖다가 4개를 뽑게 됐고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된 데가 상악동이 되는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톡톡 치면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이 천운 공간이 내려오지 않도록 치조골, 뼈 이식을 해주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빨간색 아래쪽에 뼈가 들어간 걸 상악동 거상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뽑은 당일날 바로 톡톡 쳐서 상악동을 올려주고 그 안에다가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되면 이 뽑은 당일에도 저런 수술이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뼈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한 번에 끝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악동 수술에 있어서도 이를 뽑고 모든 과정을 갖다가 줄일 건지 아니면은 종래에 하던 방식대로 아물 때까지 기다릴 건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에도 이제 혈압 상승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에 오셔서 뭔가 수술한다 하면은 혈압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화면 첫 번째 화면에 우측에 보이는 4개 치아를 갖다가 당일날 뽑은 자리에 빨간 선, 상악동을 톡톡 쳐서 올려주고 그 자리에다가 동영상 보신 것처럼 두 번째 화면에서처럼 임플란트를 4개를 심은 사례가 되겠고 이분의 경우에도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게 치료를 하셨고 다른 쪽에서 상담을 받으셨을 때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걸 알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도 횟수,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줄여서 대단히 만족하셨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네, 무료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고 계셔서요. 잠시 시청자 한 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71살 먹은 남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퇴위한 지가 그거는 10년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이걸 갖다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을는지요? 아, 그러시군요. 틀니를 지금 끼고 계신데요. 네네. 네, 상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진행 상황 속에서 선생님하고 비슷한 사례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네.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 선생님이 틀니를 10년 끼셨지만 안에 있는 턱뼈가 과연 어디까지 주저앉았냐에 따라서 상황은 틀리고요. 위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식립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아래턱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 어떤 나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경관이 머리부터 요 4번째, 5번째까지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내려오는 경우에 신경관과 관 사이에만 심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앞쪽에 몰쳐서 5개나 6개를 심어서 고정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다행히도 이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앞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6개 이상의 어떤 동영상에서는 제가 8개를 보여드렸는데 아래턱에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6개만 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고정식의 보철물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 혜택에 못 받으시는 경우는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65세가 넘으셨어도 2개의 임플란트 혜택은 받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아래쪽에 과연 이 신경 위치에 따라서 이 뒤쪽에 어금니까지 심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앞니 쪽에 몰쳐서 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설사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 앞쪽에다가 치아를 3개든 4개든 임플란트를 심어서 6, 7개 정도 임플란트를 만들어 주시면 완전 틀니가 아닌 부분 틀니로도 좀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셔서 상의를 하신다면 아마 많은 병원에서 틀니 10년 꼈다고 하면 임플란트 못해요 이런 병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얼마든지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하신 대로 또 전문의를 찾아보셔서 한번 충분하게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네, 병원에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제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은 네. 이제 60, 70대가 되셔서 틀니를 끼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가 네. 한 10년, 15년 네. 돼서 임플란트를 할 걸 이렇게 네, 후회하시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가능할까라고 또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전에 전화 주신 분은 이제 70세 넘으신, 네, 약간 71세 넘으신 남성분이셨죠. 네. 어르신이지만 실제적으로 지난주에도 84세, 한국 나이도 그러니까 86세 되신 분인데 위턱 아래턱에 틀니가 불편해서 오셨는데 제가 뼈 조건이 그분도 10년을 끼우셨지만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네. 절개 안 하고 구멍만 내서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서 위턱에 2개, 아래턱에 3개를 장착하시면서 너무 편안한 네. 지금 그리고 그분은 지금 지난주에 수술했지만 희망을 갖고 계세요. 내 나이에도 임플란트를 심었구나. 그리고 2, 3개월만 지나면 앞으로 틀니는 안 껴도 되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가 80세가 넘으셨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 꼭 생각하셔서 설사 한 10년, 20년이라도 좀 편안한 생활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치과 치료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부작용 걱정 때문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았다가 잘못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신경관이 4번째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어금니 쪽에, 아래턱의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신경 손상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 입 꼬리 부위가 항시 멍멍한 증상이 온다고 보고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전혀 못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 임플란트 한 22년 전의 얘기고 사실 한 10년 전부터는 IT나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이 부작용은 없을 수가 있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위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동 막을 갖다가 건드려서 잘못해서 이게 톡톡 치는 과정에서 찢김이 발생됐을 때의 문제인데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은 사실은 이걸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어떤 부작용은 특별히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요. 반드시 미루지 말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어깨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